자, 그 학교에서 지금 저기 뭐냐 노찬성과 예방 진도 나간 것 중에서 혹시 1980년대 관련해가지고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거 얘기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어? 그 소설의 어떤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은 따로 이번에 처음 뭔가 쉽게 나올런가? 그 여러분들 혹시 학교 마치고 바로 오는 거야? 바로 버스 타고? 정신없게. 내가 늘 이제 5시에 수업하는 학생들 이제 수업을 해보면 제일 문제가 이제 학교라는 공간 안에 있다가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무장이 해제되거든요. 긴장이 좀 풀려. 긴장이 좀 풀린 상태에서 여기 와서는 또 긴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 종일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다가 풀렸다가 다시 와가지고 여기 와서 긴장을 하려고 하는데 좀 힘든 학생들도 좀 덜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5시에 수업하는 모든 학교들 보면 오히려 뒷시간에 늦은 시간에 하는 학생들은 뭔가 지친 기색이 오히려 없어. 근데 여러분들 시간대가 제일 그게 좀 심한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눈빛들을 보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쾌하지? 주말에 볼 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제 좀 그렇지 않나. 오히려 막 저녁 9시 수업하고 학생들 보면 눈빛 초롱초롱하거든. 오히려 그때 되면 이제 이 긴장이 풀렸던 게 다시 긴장이 돼서 좀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조금 느슨해져 있는 어떤 시간대나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어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수업 그 말고 다른 학교 수업을 하는데 좀 문득 좀 안타깝더라고요. 왠지 나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학원 가가지고 수업 엄청 열심히 들었어요. 엄청 열심히 들었어. 이게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사실 나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는 학원을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좀 게을렀거든요. 학원을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 수업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학교 마치고 학원이니까 너무 쌩쌩한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잘 안 나왔습니다. 난 정신대학 갔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은 학교에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둘 다 이제 말똥한 정신이 제일 좋겠지만 학교 수업 일단 열심히 잘 들어야 돼. 내신은 무조건 학교가 우선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수업 때 안 자고 학원 수업 때 잘하고 있는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시간인 걸 나도 알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최대한 좀 이렇게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살지 마시길 바라겠죠. 자, 봅시다. 그 AI 관련해가지고 요거 지금 보니까 앞부분 진도 조금 나갔더라고요. 대충 상황 보니까 진도 나간 반도 있을 것 같고 안 나간 반도 있을 것 같고 그 우리 흔히 독서라고 하는 영역, 이거는 2학년 올라가도 또 나와요. 여러분들 독서라고 하는 그 국어 과목이 있죠. 독서라고 하는 국어 과목에서 이제 주로 선생님들이 제일 시험 문제 내기 좋아하는 유형이 바로 뭐냐, 글을 짜집게 하는 겁니다. 가 지문은 여기에서 가져오고 나 지문은 저기서 가져온다. 그게 둘이 짬뽕해.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요. 자, 뭐 이번에 이제 중앙여고 2학년 독서 시험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그렇게 냈더니 완전 정말 원래 국어를 잘하는 한 대여섯 명만 90점 넣고 나머지는 그냥 와장창 그냥 70점 밑으로 그냥 무단하다더라고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물론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확 드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관점 맞죠? 그런 것들이 확 드러나는데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떠한 정보를 설명해주는 글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쓴이가 어떠한 정보를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글의 관점이 담기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관점을 같은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글을 모아놓아서 우리가 그 글을 읽고 독해한다. 그거를 단원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더 자주 나올 건데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가 지문, 나 지문 해가지고 서로 다른 지문 나와 있는 모의고사 있죠. 그런 모의고사 지문들을 좀 만나게 될 건데요.
우리가 가 지문이랑 나 지문 따로 있으니까 그냥 서로 다른 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 근데 사실은 그 두 개의 글이 주제통합적 읽기야. 근데 티가 안 나. 두 개가 똑같은 소재라는 걸 겉으로 확 명시해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는 몰라. 읽고 나서 갑자기 나에 있는 내용을 가에서 물어보는 거야. 엥? 이거 똑같은 거였어? 사실은 똑같은 건 아니지. 나에 있는 걸 바탕으로 가를 읽어라. 또는 가에 있는 걸 바탕으로 나를 읽어라. 라고 하는 식의 물음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게 더 자주 나올 거야. 그리고 오늘 지문 3개 볼 건데요.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체 자료 같아요. 블로그 글이야, 블로그 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 치거나 할 때 그런 글들이 독서 지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요 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소재예요. AI,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하나, 제일 첫 번째 글은요. 수필입니다. 수필. 수필인데 어떤 수필이냐면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기보다는 우리 현재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사회 현상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적으로 바라본 수필입니다. 그런 수필을 우리는 중수필이라고 하는데 중수필이 뭐냐면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내용을 다루는 수필이죠. 자, 그래서 요 그 장동선이라고 하는 저기 TV만 자주 나오죠. TV 자주 나오는 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AI 발달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노동을 비교해가지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미래들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예측해보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비교 대조가 나오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논증적이고 성찰적입니다. 왜 성찰적인데? 성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되돌아보는 거야. 성찰한다고 해서 꼭 그게 반성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 성찰은 그냥 되돌아보는 건데 뭘 되돌아보는데? 인간의 삶을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주제는 뭔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인간이 서로 뭐 해야 돼? 공존을 잘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라는 식의 내용이 좀 담겨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이건 사람도 아니다. 와, 저건 진짜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약간 그런 말투의 느낌이 좀 나죠. 자, 근데 요거는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인데 이제 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 SF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SF 소설인데 내용은 뭐냐면요. 그 주인공이 살고 있는 시대가 나 이외에 나랑 똑같이 생기고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 사이보그를 구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보그를 처음에는 집안일만 시켰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회사를 보냈더니 너무 잘하는 거야. 나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라는 어떤 그 물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요거만 좀 보고 갈게요. 주제통합적 읽기. 자, 그래서 주제통합적 읽기의 효과입니다. 효과 또는 이제 그 주제통합적 읽기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자, 그런데 그러한 글들을 다양한 글들을 한 번에 읽음으로써 주제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맞죠? 자, 심층적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자, 다음 세 번째. 이게 사실 다 당연한 거고 이거 사실은 중학교 때 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 다양한 분야 독서 경험. 자, 그 다음 지식과 정보 통합 재구성. 이게 주제통합적 읽기의 뭐 목적 또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본문 들어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분이 그 저기 뭐냐 인공지능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학술회가 개최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소견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은 겁니다. 볼게요. 자, 2020년 4월 긍정적인 미래 경제 인공지능 포럼이 발족했다.
자, 경제적으로 150명이 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SF 작가, 기업인, 경제학자와 철학자 등이 모여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 인터뷰를 진행했대요. 그리고 그 첫 결과물인 보고서가 2021년 11월에 공개가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신이 참석했던 요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색깔 좀 바꿔 있다. 자, 그래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간의 공존, 그 다음에 플러스 뭐? 노동의 미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노동을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죠? 부모님이 또는 조부모님이 농장을 하셔서 또는 뭐 텃밭을 가꾸셔서 뭐 밭일을 해봤다든지 농사일을 해봤다든지 경험을 해봤다든지 또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해볼 경험은 거의 없죠. 근데 나중에 꼭 하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인 이유를 굉장히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세기를 관통하는 인간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노동이었습니다. 노동. 그래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혹시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요? 아르바이트란 말 사실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는 독일어에서 왔습니다. 독일어에서. 그러니까 일하다야, 일하다. 근데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일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문구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좀 많이 가뒀잖아. 그쵸? 자, 수용소에 많이 가두고 그 다음에 독일이 어찌됐건 간에 이 나라를 전쟁을 하면서 완전 산업화로 이끌기 위해서 내세웠던 문구 중에 그 이제 교도소 앞에 이렇게 딱 적혀있는 문구인데 거기에 아르바이트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근현대 사회는 인간과 노동을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도대체 인간과 노동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럼의 참가자들은 크게 두 개의 캠프로 나뉘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캠프는 토마스 보어의 유토피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인간은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라 예측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노동이 정말 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나요? 혹시 있나요? 노동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200년 전으로 따지면 노동의 강도는 훨씬 심했죠. 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해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성인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회,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살고 있는 사회 모두 상대적으로 육체노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 할 거야. 맞지? 왜 덜 한대? 기계들이 대신해 줄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갈수록 점점 더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우리 인간은 뭐 하면 돼? 좀 상대적으로 더 편한 일, 좀 아니면 일을 안 해도 되는 인간, 일을 안 해도 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 누구 덕분에? 인공지능 덕분에.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유토피아 라는 책.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캠프는 이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야?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야? 부정적인 입장이야? 긍정적인 입장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캠프는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캠프입니다. 유토피아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그냥 이제 거의 걱정 없고 모든 이제 행복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유토피아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유토피아와 가까운 사회를 인공지능이 만들어줄 거야 라고 예측했다는 거. 자, 그래서 긍정적 입장. 다음,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은 노동 없이도 보장된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 저거 봤죠? 여러분들도 저거 지원금? 민생지원금이었나? 받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봤나? 안 봤나? 나 진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맞나? 그 민생지원금이라고 해서 왜 1인당 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치? 그게 사실은 우리 지금 뭐 정책의 말로는 민생지원금 이렇게 적혀있지만 그게 다 뭐냐면요. 요 기본소득제거든요. 기본소득제. 이제 기본소득을 왜 주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이제 재화를 받으면 그것을 어딘가에 소비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촉진시킨다 라는 의미로 쓰는 건데 이때 미래 사회에 왜 보장된 기본소득을 받아야만 할까요? 일은 누가 하니까? 인공지능이 하니까. 일은 인공지능이 하는데 소득은 누가 받는 거야? 우리들이 나눠 받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보장된 기본소득을 다들 누리면서 일을 아주 적게 하거나 또는 안 해도 되는 사회가 오면 새로운 자유를 우리는 또 얻지 않을까?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 이를 통해 각자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탐험. 자, 각자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무엇과 다른? 노동과 다른. 자, 우리 노동은요 사실 생각해보면 나를 위한 노동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를 위한 노동보다는 남을 위한 노동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갑자기 학생 수가 많아졌어. 물론 내 커리어가 높아지지만 배는 누가 불러옵니까? 원장 선생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 아니야? 여기 내가 뭔가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원장 선생님 배는 자꾸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안 그래도 나와 있는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저 앉아있으면 맨날 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 보기 그런가? 자꾸 더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들리려나? 전화통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나를 위한 기쁨이기도 해요. 내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도 느끼니까. 그런데 이게 꼭 나만을 위한 건 아니란 말이야. 맞지? 누군가를 위한 걸 수도 있어. 맞죠? 자, 그런데 나만을 위한 무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거야. 왜? 노동 안 하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탐험, 여행, 그리고 교육과 예술을 즐기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의 시나리오를 그렸다라고 해서 이거는 첫 번째 캠프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캠프는 반대의 시나리오를 그렸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캠프는 어떤 입장?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인간의 노동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필요할 것이지만 오히려 인공지능과 기계로 인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노동을 안 해. 그럼 인간이 노동자로서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 인간의 가치를 도대체 뭘로 매길 거야? 자, 우리 운동선수들을 예로 들자면 운동선수들의 몸값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다 몸값 얘기하잖아. 맞지? 근데 그 몸값이 사실은 그 사람이 받는 몸값이 전부 무엇의 대가인데? 노동의 대가거든. 축구선수가 축구하는 거,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전부 노동의 대가로서 몸값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값이 높은 사람은 가치가 높은 것처럼 이제 사회에서 쓰이지. 맞죠? 자, 그런데 안 해 아무도 노동을. 맞지? 자, 그러면 그 인간의 가치를 도대체 무엇으로 매기냐? 또는 인간에게 가치를 매길 이유가 있는가?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뭐야? 인간의 노동력은 가치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미래가 오면은 오히려 우리는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토피아랑은 완전히 반대의 생각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능과 기계로 인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노동이 사라질 수는 없을 거야. 근데 가치는 떨어져. 기계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보장된 기본소득은 오히려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 기술과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을 떨어뜨린다는 말이잖아. 우리가 기술과 기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인공지능이 오히려. 왜? 우리가 노동력의 가치가 자꾸 떨어질 테니까. 그 상태로 세대가 100년만 지나가. 그러면 100년 전에 뭔가 몸을 써서 일했던 사람의 그 기억은 100년 후에 다 사라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뭔가가 필요하다면 인간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돼? 인공지능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오히려 뭐야? 우리는 보장된 기본소득만 받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노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보았대요. 인간이 기계에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라는 게 기계가 야 너 이거 해! 라고 해서 족쇄차고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맞죠?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인간이 기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그게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된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미래 시나리오다. 두 번째 캠프의 이야기가. 자, 그래서 각 캠프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두 개의 캠프가 그래서 뭘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양 캠프가 모두 동의했던 것은 미래에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데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 영역이 모두 육체적 영역의 노동과 정신적 영역의 영역이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인간이라는 성질, 인간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닐 테니까. 맞죠? 그들과 다른 인간성만이 이 세계에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저들이 더 잘해.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뭘로 연결돼? 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연결로 이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간이라는 성질, 인간성 이것만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인간과 인간의 연결은 더 중요해진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다음 페이지 공존하는 미래에 더욱 중요해지는 일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치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치료, 코칭, 교육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상호 소통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있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지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일 등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모두 동의했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여러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일에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았대요. 무엇에?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여러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일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뭐가 활성화된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야. 왜? 부정적 관점이든 긍정적 관점이든 이거는 다 동의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해되죠? 자, 다음 긍정적인 미래경제 인공지능 포럼의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긍정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를 담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이 일상화될수록 인간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보여주는 이 시나리오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의 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어떤 보고서를 썼나봐. 그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보고서에 담긴 내용 우리 인간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보여주는 이 시나리오들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가 서로 뭐 해야 돼? 협력해야 돼. 그래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됩니다.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인간만의 연대를 말하는 거야. 인공지능 제외하고 우리 인간만의 연대 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이 서로 어떻게 번영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서로 협력해서. 자, 다음 두 번째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와 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 그 다음에 기반시설 확보. 자, 요거는 인공지능 사회가 오게 되면은 그 사회에 맞춘 무언가가 필요하겠지. 제도도 필요할 거고, 교육도 필요할 거고, 기관도 필요할 거고.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된다. 자, 다음. 또
또 인간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인간적인 가치 뭐냐? 인간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중요하죠. 왜? 아까 저 위에서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인간성이라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인간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커뮤니티 기반의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참여형 사회 구조. 참여해서 뭐 해라? 서로 협력해라. 그러한 사회 구조가 인공지능 시스템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이죠. 자, 이게 지금 긍정적인 보고서, 그 다음에 부정적인 보고서 이 각각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환경 또는 다른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자, 그래서 환경 또는 다른 인간과 풀었다. 부정했다. 하나 10만원. 됐다. 자,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형성되는 존재이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 우리 흔히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했던 말 중에 방송에서 그런 말이 난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나는 좀 성격이 철저하게 개인주의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그 개보다 마이웨이로 사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 내가 사람한테 별로 안 중요해. 나는 안 중요한데 내가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내가 나만 생각하는 나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다 설명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냐면 A라는 사람이 보는 나와 다르고 B라는 보는 사람이 나와 달라. C가 보는 나가 다르고. 근데 걔네들을 다 배제하고 나서 그냥 난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난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난 혼자 안 산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 나라는 존재가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날 설명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타인과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관계 안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인간의 창조물이 새로이 자리 잡았대요. 자, 인간과 세계의 관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연결 사이에 인공지능은 일종의 뭐가 큐레이터와 같은 역할로 우리 삶에 불쑥 들어와 있다는 거죠. 큐레이터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큐레이터는 그거죠. 미술관 가면 이제 왜 그 앞에서 미술작품 설명해 주시는 분, 맞죠? 또는 미술관에 전시작품들 어떻게 전시할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뭐 이런 것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일종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큐레이터와 같은 역할로 우리에게 불쑥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 우리는 뭐랑 뭐의 관계만 생각하면 됐어요. 나,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타인들, 그 다음에 또 뭐야? 내가 놓여있는 환경만 생각하면 됐어. 보통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적 존재라고 할 때 환경 또는 타인을 예로 들기 마련인데 이제 뭐도 필요하다는 거야? 인공지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건. 자,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요게 바로 뭔데? 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자, 다음 뒤에 넘어가서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대요. 우리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계속 지켜보고 궁금해해야 하며 더 많은 가능성을 끊임없이 고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인공지능을 계속 지켜보고 궁금해해야 돼.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더 많은 가능성을 고찰해야 돼. 그래서 찾아내야 돼.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하면서 만들어갈 사회는 어떤 방향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찰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1999년도에 처음 공개돼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던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압니까? 들어본 적이라도 있어요 혹시? 그 대표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이거 총알 날아오는데 혹시 이렇게 그 림보 자세 해가지고 총알 피하는 장면 혹시 영상으로 본 적 없어요? 없어. 이럴 수가. 근데 진짜 옛날에 어릴 때만 그거 따라하고 그랬는데 난 초등학생 때 나온 영화거든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만든 이 영화 감독이 뭐에 꽂혀서 만들었냐면요. 여러분들 비문학지문에서 가끔씩 보게 되는 철학자 중에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만드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요.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시뮬라시옹. 이 시뮬라시옹을 영어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실제와 가상. 우리는 가상의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가상을 더 실제처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가상을 더 실제처럼 믿으면서 살고 있나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혹시 야구나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나요? 야구나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공이 날라오는데 공이 날라오는 속도가 매우 빠르잖아. 그래서 공이 휙 하고 날아가. 타자가 휙 하고 배트를 휘둘렀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내가 잘 못 봤어. 그럼 여러분들 나 잘 못 봤네 하고 다음 장면 기다립니까? 아니면 방금 나왔던 장면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방금 나왔던 장면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지. 왜? 너무 빨리 지나가면 리플레이 보여줄 거잖아. 맞죠? 근데 리플레이 현실이야? 가상이거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상을 더 현실처럼 느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이제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방금 말했던 이 철학을 얘기한 사람이 이제 보드리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이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가상세계에 빠져요. 그래서 거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나도 내용 잘 몰라요. 왜냐면 나 아기 때 나온 거거든. 알겠죠?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영화예요. 안 봤지만 알아. 근데 22년이 지난 2021년 겨울에 2가 개봉했답니다. 자, 영화 속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하나는 더 이상 기계 대 인간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또는 과거에 기계를 다루는 영화는 대체로 어떤 거였을까요? 인간이 갑자기 발전된 이 기계와 싸워서 우리 인간이 기계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뭐 그런 내용이 거의 SF의 주였단 말이야. 맞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2020년대에 나오는 SF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지향하는 인간이 주어진 안정을 추구하는 인공지능, 인간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계 대 인간의 구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로봇이랑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야. 물론 그게 맞긴 하지. 얼추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그 안에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선택, 이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계는 일단은 뭐가 되어 있는 거야?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쁜 로봇들을 누가 만들어? 나쁜 놈들이 만들어. 맞지? SF 영화 옛날 이런 거 보면. 자,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이 나쁘게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정복을 하려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자유로운 선택, 그 어딘가에 얽매여 있지 않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주어진 안정을 추구하는 이제 인공지능, 인간들과 대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속편에 나온 건가 봐. 사실 나도 영화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2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내용도 전혀 몰라요. 하여튼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과학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20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꼭 서로 대립하는 구조로 진화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같기도 합니다. 같이 연대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주어진 안정을 추구하는 인공지능, 인간 이렇게 되면 얘는 연대한 거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연대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바라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자, 그래서 갈라설 수 없는 관계는 긍정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듯이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긍정적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뭐 해야 되느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주제죠. 뭐 하는? 공존하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전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지금? 갈라설 수 없는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말합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겠죠. 자, 그래서 미래는 우리 손안에 있다.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주어진 선택에 따를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까지 해서 지금 첫 번째 질문 끝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뭐가 좋다, 나는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앞으로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 우리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러한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성찰이 나와 있는 게 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저건 사람도 아니다. 소설입니다. 단편소설 SF예요. 그냥 좀 물어봅시다. 혹시 나 대신 인공지능을 학교에 보냈는데 얘가 나보다 친구도 다 잘 사겨, 나보다 더 착해, 근데 나보다 공부도 더 잘해. 혹시 학교에 인공지능을 보낼 겁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가 나오는데요.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는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과 회사 일에 치여 사는 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는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전 남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까지 해야 돼? 가사일, 육아, 그리고 이제 회사일까지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죠. 자, 그래서 나는 인정받는 팀장 홍, 그리고 늘 활기찬 후배 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침울하게 살아갑니다. 얘네들이 더 잘 나가는 거야, 홍과 구가.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 벅차. 나 혼자만으로 다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힘든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회사 인원 감축을 예고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잘리는 1순위겠지. 그렇죠? 자, 나는 고민 끝에 무엇을 사게 되느냐? 로봇 도우미 파견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틀 후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어떤 것, 이게 이제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 나랑 똑같이 생겼어. 여러분들 혹시 불쾌한 골짜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불쾌한 골짜기라는 말 들어봤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인간과 비슷한 면을 볼수록 우리는 귀여워요. 맞죠? 강아지는 쟤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귀엽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이 인간이 생긴 모습이랑 다르니까 귀여운 거야. 근데 점점 비슷해져서 인간과 똑같이 생긴 어느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무서움과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그 대상의 호감도가 우리 인간과 하는 짓이 생긴 모습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점점 호감도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호감도가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불쾌한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무 소름 끼치거든, 나랑 똑같으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는 순간 머리끝이 쭉 뼛서고 팔에 소름이 돋았대요. 사진이나 거울 속의 나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달랐답니다. 그것과는 느낌이 달랐대요. 손님을 대하듯이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할지, 물건을 대하듯 번쩍 들고 들어와야 할지 몰라서 나는 멍하게 서 있었대요. 자, 그것은 주위를 민첩하게 둘러보더니 어디로 들어왔느냐? 집 안으로 쏙 들어왔답니다. 자, 그래서 나랑 똑같이 생긴 사이보그를 집 안으로 들인 거예요. 자, 업체에서 보낸 유의사항에는 사이보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한테 뭐 해래요? 들키지 말랍니다. 약간 좀 너무 많아갔죠?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던 소설인데 혹시 수일이와 수인이라는 소설 기억납니까?
수일이라는 애가 있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수일이가 한 명 더 있는가? 걔가 학교 가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가 진짜 수일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분명히 읽었는데, 초등학생 때. 하여튼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들켰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쌍둥이라고 둘러대랍니다. 특히 가족을 조심할 것이에요. 기기의 결함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등의 내용이 장황하게 적혀 있었대요. 자,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할 때 동의함이라고 체크해야 하는 이용 약관과 비슷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함 다 체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아무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나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집에 들어갔대요. 자, 그것은 확실히 가사 업무에 능숙했답니다. 집은 아이가 갖고 노는 인형의 집 세트처럼 깔끔했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랑 놀아주고도 집을 아주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유지해놓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뭔데? 이 가져온 사이보그가 하게 되는 업무들이죠. 나 대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했어야 되는 것들을 사이보그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은 아이가 갖고 노는, 다시 쭉 해서 저기 싱크대부터, 싱크대에는 물방울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욕실 바닥은 맨발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뽀송뽀송했답니다. 베란다 창문은 반짝거렸고 세탁물은 섬유유연제의 향을 풍기며 반듯하게 켜져 있었대요. 이를테면 그것은 최고의 청소 로봇이자 식기세척기 그리고 세탁기였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것,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생긴 사이보그를 데려왔을 때 내가 얘를 쓰고자 하는 용도는 바로 뭐였다? 요거였어요. 요건 최고인 것 같은데 집안일은 해도 끝도 없잖아. 여러분 혹시 합니까? 나중에 해보세요. 정말 끝도 없어요. 자, 다시 요리 솜씨도 뛰어나서 한식은 물론 케이크와 쿠키까지 척척 만들어냈대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할 일이 생길 경우 하루 전 급한 일은 1시간 전에 업체 측에 연락하기만 하면 그것이 잡음 없이 처리해 주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완벽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첫날 현관문 앞에서 충격적인 첫 대면을 한 뒤로 그것과 마주친 적이 없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일한다는 기묘한 으스스함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상한 느낌이 이제 더 이상 들지 않은 거야. 익숙해진 겁니다. 맞죠?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그것이 아이와 잘 지낸다는 것이었어요. 자, 어린이집 알림장에는 아이와 엄마가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인지 울고 짜증 부리는 일이 많이 줄었으며 어린이집 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이제 이 사이보그가 일을 맡은 후에 그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알겠죠? 회사로 따지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것을 따는 결과물과 같은 것들이죠. 자, 그리고 집안일과 아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덕에 나도 모처럼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나의 목적은 이거였죠. 회사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야근에도 지각하지 않자 부가 선배 요즘 보약 먹어? 하고 물어봤대요. 보약은 무슨? 라는 씩 웃어 보였답니다. 자, 이거는 내 삶이 변한 부분입니다. 내 삶이 변한 부분이에요. 반복되는 야근에도 지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내용. 자, 트리사이보그 덕에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나는 중요한 업무 회의가 있는 날 갑자기 아프게 됩니다. 자, 회의 결과에 따라 업무 분담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인원 감축 대상이 될 것이므로 나는 어떻게든 출근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불덩이인데다가 팔다리는 반쯤 녹은 엿가락처럼 늘어져서 수습이 안 됐대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고도 홍은, 자, 잘 보세요.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아프다는 거. 자, 이게 뭐냐면요, 인간성이 상실된, 정말
어떤 사회의 모습이겠다, 그렇죠? 자, 와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심심할 때 GPT랑 대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있지 않나? 내 주변에 몇 명 있거든요. 내 주변에 어떤 이제 지인이 이제 남자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떤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뭐 연애가 잘 안 됐던가 뭐 나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냥 어디에도 얘기하고 싶진 않은 거야. 자신의 그런 어떤 속 이야기를. 근데 그렇게 가지고 있자니 너무 힘들어.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 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걸 GPT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GPT가 굉장히 형식적인 위로인데 그 위로를 듣고 기분이 괜찮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집에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그냥 소주병을 그냥 앞에 두고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GPT랑 대화했다는 썰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아까 그 장동성 박사님의 글을 보면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뭐였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간에게 인간성이 제일 이제 중요한 가치가 될 거란 말이야. 왜냐면 그거 이외에 난 대체될 거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내가 곰곰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인간성도 대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위로를 GPT한테 받는다고? 처음에는 진짜 이상했거든요. 그게 뭔 소리야?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너무 밝은 거야. 그래서 저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래 시대, 미래 사회에는 진짜 그런 로봇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내가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인데 유병재라는 사람 알아요? 혹시 웃긴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콘텐츠 중에 그냥 무조건 공감해주기 콘텐츠 있던데 알아요? 그 말하면 무조건 공감해주기? 그거 근데 로봇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거 그냥 왜냐면 난 그거 보는데 누구였지? 누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정말 공감하기 힘든 썰 얘기해주고 막 공감하라고 막 강요하잖아. 맞지? 근데 그거 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 나도 긴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AI가 있으면 걔는 빈말 잘해주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좀 문득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겠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혀를 찼대요. 늦어도 10시 반까지 출근하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이 사람 유병자한테 데려가야지. 이 사람. 그렇죠? 옆에 앉혀놔야지. 다시 볼게요. 이럴 때 대비해서 트윈 사이보그를 신청했는데도 회사에 보내는 건 아무래도 깨림칙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대요. 자,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능력 있는 사업가와 연예인들도 사용한다는데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밑에 적혀있지만 복선이에요. 복선. 자, 생각해보세요. 소설에서 영화에서 별일 없을 거야. 별일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야. 맞죠? 우리가 영화 보면 그렇잖아. 업체에 전화를 걸고 주문을 넣으면서 고열보다는 불안함 때문에 덜덜 떨었대요. 약을 먹고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동안 꿈속에서 그것은 팔다리가 부러진 채 사무실 밖에 버려졌고 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전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겼답니다. 꿈속에서 나 대신 AI를 회사로 보냈는데 완전 갖다 말아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내 아이까지 전 남편한테 뺏기는 막 그런 악몽을 꾼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불안해하다가 다음날 출근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홍이 나를 자료실로 불렀대요. 호출된 순간 홍이 입을 열 때까지 온몸에서 식은땀이 솟아났답니다. 걱정되는 거지. 와, 씨, 얘가 무슨 사고를 쳤지? 라고 생각했더니 어떤 사고를 쳤냐면요, 메인 페이지 맡길 테니까 어제 말한 대로 진행해봐요. 평소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면 좋잖아. 꼭 인원 감축이라는 극약 처방이 있어야지만 실력을 발휘할 거예요. 이번에 L그룹 건 기대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야, 프레젠테이션을.
홍이 그윽한 눈길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대요. 중대한 회의라 잘못하면 잘릴지도 모른다는 주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아이디어를 내라거나 실력을 발휘하라는 내용은 없었대요.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자 잘릴지도 모른다는 말 때문에 그것이 나선 모양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잘릴지도 모르겠다는 말 때문에 이 사이보그가 너무 잘해준 거야. 나 대신 처음 쳤는데 100점 받아온 거예요. 자, 업체로부터 어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일을 업체에 막 전화한 거야. 이거 어떡하죠? 나 대신 출근했는데 갑자기 너무 잘해요. 자, 그래서 얘네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분신이라는 겁니다. 나 대신에. 자, 그래서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대요. 기분 좋겠지, 고객이 그렇게 전화 오니까. 맞죠? 나는 메인 페이지를 따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안도했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 자, 다음. 어제 회의의 여파 때문에 사무실을 술렁거렸대요. 홍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나의 활약에 놀란 눈치였답니다. 이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의 표정이 어두웠대요. 그것이 홍의 신임을 얻어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자, 다음. 여기서부터 문제죠. 문제는 그것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내가 도저히 표현해낼 자신이 없다는 데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기대하는 아이디어를 버리고 쉬운 방향으로 갈 수도, 이제 와서 그건 내가 내놓은 의견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었어요. 자, 애석하게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은 트윈 사이보그를 파견한 로봇 도우미의 3개뿐이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얘기할 데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기할 데 어디밖에 없어? 그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맞지? GPT한테 물어보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있죠. 소외되고 단절되어 있는 현대인의 삶. 자, 그래서 그 회사 담당자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웹디자인 작업을 그곳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보낸 메일 속의 문자는 담담했습니다. 왜 담담했는데? 요거 나의 처지와 심리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인간의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다음 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일은 내 몫이 되었대요.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객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 문장을요, 앞서 나왔던 그 지문이랑 연결한다면 어떤 문장이랑 어울릴까요? 자, 이 가 지문에서 이 가 지문 맞죠? 아, 2번 지문이요. 그냥 2번 지문이라고 할게요. 1번 지문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1지문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두 번째 캠프였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죠? 자, 여기에 나왔던 요 문장이 실제로 실현되면 어떤 모습일까? 바로 요 모습이겠죠. 인간의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안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해놓고 회사에 둘러서 그것과 교대를 했대요. 자,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라서 그것이 일하는 한 내가 잘릴 염려는 없어 보였답니다. 교대라고는 하지만 일을 한다기보다 일의 진척을 확인하는 정도라서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대요. 이게 지금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이 나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건 뭐야? 이 나의 노동의 가치가 더 줄어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디자인 작업은 열흘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았다. 그
그동안은 그것이 회사 일을 온전히 맡기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는데 신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신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가르치니 갑자기 나가오는 거야. 갑자기 여러분 수업하는데 막 깔깔거리면서 박수치고 웃어. 나는 이제 저 녹화된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난 집에서 게임하고 있고 책 읽고 있고 TV 보고 있고. 좀 한 일주일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일주일만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볼게요. 자 어디 갔냐? 묘하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공허하고 불안했답니다. 자 여유가 생기면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을 찍을 만큼 진지한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겠지.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생각만큼 한 가지도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뭐가 되느냐? 사람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의 가치를 그럼 어디서 인정받지? 인정받을 데가 없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매여갔대요. 부지런히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싱크대 밑에서는 바퀴벌레가 깨어났대요. 자,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은 아이는 맛없어, 저번에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투정을 부렸대요. 이놈의 시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아이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다.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비유적인 표현. 회사에 복직할 말만을 기다렸대요. 자, 가상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터라 업체 쪽에서 보낸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고 하는 메시지는 몹시 반가웠대요.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다녀왔고 답문자 대신 바꾼 헤어스타일을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용실 다녀와서 머리를 잘랐어. 그러니까 내 모습이랑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보냈습니다. 머리는 마음에 들었고 폰 노래가 절로 나왔대요. 자, 아침 내내 흥얼거리던 노래는 L그룹 쪽에서 여기에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뚝 끊겼답니다. 이거 내가 안 했는데 갑자기 수정하라고 나한테 메일이 다시 날라온 거야. 이 웹디자인 하면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나도 웹디자인 해보지 않았지만 주변에 웹디자이너가 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어. 파일명이 어떻게 돼 있어? 최종. 그 다음 뭐야? 진짜 최종. 그 다음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진짜 끝도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혹시 PPT 준비할 때 그런 적 없나요? 나중에 대학 가면 그런 거 아닐까?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자, 그래서 하여튼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또 끊겼습니다. 내가 하던 게 아닌데 어떡하지? 자, 오전 중에 가능하죠. 뽕이 수정할 부분을 체크해서 가져왔대요. 그것을 불러서 교대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대요.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것을 본 홍의 얼굴이 굳어졌대요. 이거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 전보다 더 안 좋아? 오늘 왜 그래요? 자기답지 않게 라고 하면서 뭐가 됩니까? 지금 업무 능력이 비교당합니다. 실제로 비교하려는 의도는 아니지. 맞죠? 나 혼자 비교당하는 겁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자 홍이 가까이 와서 목소리를 낮췄대요. 그동안 과로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해줘요. 그 말은 마치 교대할 시간을 줄 테니 그것을 데려오라는 은밀한 주문 같았답니다. 자,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메신저 대화창이 떴대요. 구였답니다.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 웬일이야? 실수를 다 하고. 지금 내 마음에 더 생채기를 내는 거죠. 상처를 냅니다. 자, 빈정거리는 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대요. 자, 홍에게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내가 속상한 건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해보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단 열흘 만에. 자, 그래서 구와 홍에 대한 험담으로 친목을 도모했던 동료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피했대요.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몇 사람도 감원대성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바뀐 내가, 그러니까 사이보그인 내가 거기 가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밀려난 사람들이랑 거리가 멀어졌던 거야. 맞죠? 원래 나랑 친했는데, 나랑 같이 팀장 욕했는데. 자, 그래서 빈정거려주는 구가 오히려 고마울 정도였대요. 그 후로 오늘 이상한 애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들었답니다. 근데 실제 내 능력은 그게 아니니까.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 뻔하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업체가 자랑하는 그대로의 활약을 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일해온 곳이고 함께 지낸 사람들인데 열흘 만에 쌓아온 세월이다. 와, 해된 기분이 들었대요.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답니다. 자, 모든 게 막막했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대요. 자,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뭐다? 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죠. 내가 나라는 걸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 타인을 바탕으로도 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타인들은 날 뭐 하고 있어?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뭐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뒷내용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참 시간이네. 쉬었다 합시다. 일단은 상황 세 번째 질문 이만 끝나니까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 한글 맞추고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잠깐 쉽시다.